결혼 30년 평생의 반려자라 믿었던 아내가 느닷없이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지만 아내는 그 이유를 굳게 침묵합니다. 평온했던 한 가정이 갑작스러운 파국의 위기에 놓인 순간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한 부부의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을 담고 있습니다. 화창한 주말 아침, 정미정 씨는 남편 이성철 씨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습니다. 미정 씨는 조용히 입을 열어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성철 씨는 미정 씨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이성철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갑자기 왜 그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이성철 씨는 여러 차례 이혼 이유를 재차 물었지만 미정 씨는 그저 묵묵히 접시를 정리할 뿐입니다. 그는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미정 씨는 식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후 부부의 자녀들이 황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혼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방문을 굳게 닫은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성철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술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술잔을 채웠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미정 씨는 방 안에서 과거의 사진첩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하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이성철 씨는 미정 씨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술을 더 마십니다. 그는 점차 미정 씨를 향한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미정 씨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녀는 곧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듯한 모습입니다. 집안에는 부부의 깊은 갈등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성철 씨는 아내의 이혼 통보 이후 며칠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술병이 들려 있었죠. 이성철 씨는 술에 의지하며 아내 정미정 씨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그를 외면하고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는 미정 씨가 보이지 않는 방을 향해 끊임없이 하소연했습니다. 이성철 씨는 점차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고인 김 이사님의 배우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김 이사님의 부고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철 씨는 문자를 확인하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김 이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약간의 동요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이성철 씨는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이성철 씨는 검은색 상복을 입은 정미정 씨와 마주쳤습니다. 미정 씨는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며 서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이성철 씨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성철 씨를 잠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미정 씨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성철 씨는 아내의 냉랭한 태도에 낯선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정 씨의 모습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이성철 씨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는 김 이사님의 영정 앞에서 고개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미정 씨는 이성철 씨의 조문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성철 씨는 조문을 마친 후 미정 씨가 있는 곳을 피했습니다.
그는 애써 그녀를 외면하려 노력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정미정 씨는 곧장 자신의 작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벽 한쪽에 쌓여 있던 오래된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20년 전 실종된 딸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들과 함께 경찰 조사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미정 씨는 차분하게 서류들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당시의 경찰 진술서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남편 이성철 씨의 진술 내용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딸이 사라졌던 그날 이성철 씨의 행적에 대한 진술이 다소 모호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진술과는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정 씨는 돋보기를 꺼내들고 세부적인 기록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녀는 이성철 씨가 김 이사님과 함께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딸의 실종과 동시에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인 정황은 매우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의심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미정 씨는 노트북을 켜고 당시의 사건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오래된 뉴스 기사와 인터넷 게시물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과거의 파편들이 미정 씨의 머릿속에서 선명한 그림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강렬한 결심이 서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미정 씨는 김 이사님의 주변 인물들을 은밀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과거 김 이사님과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미정 씨는 그들에게 김 이사님의 생전 행적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 지인은 김 이사님이 사업 실패 후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사업이 바로 이성철 씨와 함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 이사님은 이성철 씨와의 사업 때문에 큰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정 씨는 지인에게서 김 이사님이 이성철 씨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약점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그 약점이 딸의 실종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김 이사님의 서재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떠올렸습니다. 미정 씨는 다시 김 이사님의 유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서재에 남아있던 유품들을 잠시 둘러볼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유족들은 미정 씨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김 이사님의 서재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미정 씨는 책꽂이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안에는 암호화된 듯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이 남편 이성철 씨의 비밀과 연결될 중요한 단서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미정 씨는 김 이사님의 낡은 일기장 속 암호화된 내용을 해독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성철 씨의 불법적인 사업 거래 기록과 딸의 실종에 얽힌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집으로 돌아와 이성철 씨에게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쳐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 씨는 이성철 씨에게 20년 전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했습니다. 이성철 씨는 처음에는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미정 씨는 그의 부인에도 흔들림 없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김 이사님의 주변인들에게 들었던 진술 내용과 자신의 조사 기록들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이성철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지난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철 씨는 20년 전 김 이사님과 함께 위험한 사업 거래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거래를 숨기기 위해 딸의 실종과 관련된 사고를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딸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미정 씨는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슬픔보다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미정 씨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번뜩였습니다. 정미정 씨는 이성철 씨의 고백 전체를 미리 준비한 녹음기로 녹음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딸의 실종 사건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성철 씨는 미정 씨의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용서해 주시오라며 애원했습니다. 이성철 씨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그의 사과를 단호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차갑게 응답했습니다. 미정 씨는 더 이상 미련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정 씨가 제시한 녹취록과 김 이사님의 일기장, 그리고 그녀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는 증거들이 매우 강력하며 미정 씨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정 씨는 변호사와 함께 딸의 실종 사건 재조사 및 이혼 소송 준비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이성철 씨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모든 것을 상실한 듯 허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왔음을 뒤늦게야 직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미정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과 딸의 실종 사건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성철 씨의 지난 20년간 숨겨온 불법적인 사업 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삶은 대중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성철 씨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모든 명예와 지위를 잃고 추락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업 파트너들에게 외면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이성철 씨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과거와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끼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성철 씨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미정 씨는 법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진실을 밝히고 이성철 씨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허탈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바라왔던 복수를 이뤘지만 딸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정 씨는 집으로 돌아와 딸의 유품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지난 세월의 고통을 되새겼습니다. 미정 씨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복수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아 지난날의 아픔을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미정 씨는 도심을 떠나 조용한 전원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간소한 생활 속에서 평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철 씨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미정 씨는 매일 아침 마을길을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 그녀는 마을 회관 앞 게시판에 붙어 있는
포스터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포스터는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 실종된 아이의 어릴 적 사진과 성장 예상 그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포스터에는 그 여성에 대한 간략한 정보도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무심코 포스터를 읽어내려가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여성에게서 묘하게 익숙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 여성은 오래전 실종된 자신의 딸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포스터 앞에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포스터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녀는 포스터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주머니 속에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미정 씨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기대와 함께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듯 조용히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운을 남기며 미정 씨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